방탄소년단이 방금 그래미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소문도, 팬들의 추측도, 조회수를 위한 과장된 헤드라인도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7명 멤버 전원이 각자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2027년 그래미 시상식을 보이콧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이 발언의 무게가 실감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보다 큽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7월 29일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그들이 올린 정확한 메시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어권, 스페인어권, 그리고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폭발하고 있는 반응들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은 이걸 가장 먼저 완전히 이해하게 될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겁니다. 2026년 7월 29일 오후 2시 몇 분 사이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7개가 방탄소년단과 서구 음악 산업의 관계를 영원히 다시 쓰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예정된 인터뷰도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7개의 휴대폰 화면, 7명의 멤버, 그리고 들불처럼 퍼져나간 동일한 메시지뿐이었습니다. RM이 가장 먼저, 그 다음 진, 슈가, 제이홉, 지민, 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뷔가 각자의 개인 계정에 정확히 같은 문장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 저희 작품을 출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지 않고 그 자체로 들려지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마지막 문장. 언제나 아미와 저희 곁에 있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아미로 지내오신 분이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이건 그냥 흔한 게시물이 아닙니다. 이건 방탄소년단이 13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산업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온 끝에 레코딩 아카데미에게 가장 우아하면서도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은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부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앨범 전체입니다. 발매 이후 전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는 그들의 커리어 중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룹으로서 이 앨범이 아예 2027년 그래미에 출품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건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이건 한 달 반 전 레코딩 아카데미가 내린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그 발표 순간부터 전 세계 아미 커뮤니티에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커뮤니티가 처음부터 배신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번 방탄소년단의 결정이 왜 대형 시상식이 아시아 팝을 대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부분에서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작은 디테일 하나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배경화면 속에 숨어있는 팬들이 이미 열심히 해석하고 있는 그 작은 단서 말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순간의 분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중순 레코딩 아카데미는 2027년 2월에 열릴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을 위한 일련의 구조적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변화들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새로운 부문의 신설이었습니다. 바로 베스트 아시안 팝 퍼포먼스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역사적인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아카데미는 이 부문이 아시아 시장에서 비롯된 퍼포먼스의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K-팝, J-팝, C-팝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커뮤니티에 경보를 울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곡이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어 하나, 장식적인 문구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사용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장 큰 발매작 중 하나로 꼽히던 방탄소년단의 아리당 앨범은 대부분 영어 가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예배는 노멀의 한국어 버전이었는데 이 곡은 언어 요건은 완벽히 충족했지만 미국 빌보드 200과 핫100 모두에서 1위로 데뷔한 타이틀곡 스윗만큼의 상업적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골드 더비 같은 예측 플랫폼들은 즉시 방탄소년단을 이 새로운 부문의 압도적인 유력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좋은 소식처럼 보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같은 곡들로 5번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했던 끝에 마침내 첫 그래미 트로피를 향한 명확하고 거의 보장된 길이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미 커뮤니티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수백 개의 댓글이 관련 게시물마다 쏟아졌고 대부분 팬들의 해석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이건 연계가 아니라 황금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를 올해의 레코딩이나 올해의 앨범 같은 종합 부문에 통합시키는 대신 레코딩 아카데미는 사실상 서구의 전통적인 아티스트들이 그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우아한 방식의 분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 기준의 명백한 모순을 즉시 지적했습니다. 완전히 영어로 된 곡은 이 아시아 팝 부문에서 자격을 잃는 반면 의미 있는 한국어 사용이 있는 곡은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이 새로운 부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향후 발매작에서 영어를 피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는데 많은 이들은 이것이 터무니없고 심지어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는 동안 업계는 나름대로의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콧 발표 며칠 전 포브스의 한 분석 기사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에서 펼칠 것이라 예상되는 역대 가장 야심찬 캠페인 전략을 그려냈습니다. 그 이론은 그룹이 출품작을 나눌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윕을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같은 주요 부문에 보내고 노멀의 한국어 버전을 새로운 아시아 팝 부문 확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탄소년단이 여러 장르 분야에 걸쳐 기록적인 수의 후보 지명을 쌓을 수 있다고 매체들은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업계 전체가 당연하게 여기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브스 분석 기사 아래 댓글들을 보면 이미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전략을 불완전한 시스템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가장 영리한 방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처음부터 이 분석 전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대다수 커뮤니티가 이미 인정보다는 배제의 한 형태로 여기고 있던 부문의 규칙 안에서 순순히 게임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댓글들이 거의 희망사항처럼 허공에 던진 바람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7월 29일,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의 정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이 왔고 방탄소년단은 그 모든 예측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 한국 주요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7월 29일 오후 2시경 방탄소년단은 공식적으로 아리당 앨범과 그 수록곡들을 2027년 그래미 시상식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는 이를 K-팝에 대한 그래미의 최근 장르 및 심사 기준 변경에 대한 사실상의 보이콧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더 RM은 이렇게 가장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지 않고 그 자체로 들려지고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해준 아미와 모든 이들에게 매우 개인적인 감사를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이것이 회사 차원의 보이콧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다른 레이블 아티스트들의 경우 본인들이 원한다면 출품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저에게는 이 사안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언어 기준의 완전한 비대칭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부문은 이론상 아시아팝의 글로벌한 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동시에 영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어떤 곡이든 자동으로 배제합니다. 즉, 곡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거나 그렇게 쓰는 것이 작곡적으로 더 진실했거나 단순히 더 넓은 청중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영어로 노래하기로 한 아시아 아티스트는 원래 그들의 출신을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바로 그 부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은 커뮤니티 누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조건은 거의 완벽한 함정처럼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올해 가장 큰 곡인 스윕을 종합 부문에 출품하기로 했다면 배드벤이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고, 브루노 마스, 해리 스타일스 같은 진짜 경쟁자들과 직접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노멀의 한국어 버전을 새 아시아팝 부문에 출품하기로 했다면 그 곡이 스윕만큼의 상업적 비중을 갖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그 종합 부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규칙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지금 음악계에서 가장 큰 이름들과 진짜로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거나 아니면 명예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메인 무대에서, 텔레비전 중계에서, 그리고 업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대화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별도의 부문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매체들이 충분히 반복하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아리당은 방탄소년단 디스코그래피 안에서 그저 그런 앨범이 아닙니다. 여러 업계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그룹이 전체 커리어 동안 발표한 프로젝트 중 콘셉트와 프로덕션 복잡도 면에서 가장 야심찬 작업입니다. 업계 최고의 프로듀서와 작곡가들과 몇 달에 걸쳐 작업했고 멤버들 스스로도 창작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것은 발매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모은 싱글 모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13년간의 예술적 진화를 가장 잘 요약하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보이콧 결정에 그토록 무게를 실어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싱글이나 부수적인 협업곡을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업계 전체가 5번의 후보 지명 끝에 첫 그래미를 거의 확실하게 가져갈 후보로 지목했던 바로 그 해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스스로의 결정으로 제외시킨 것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이것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추구해온 그 트로피를 가장 확실하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기회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발표가 알려지자마자 아미 커뮤니티는 소셜미디어에서 폭발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반응은 순수한 자부심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 순간을 몇 년 만에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상식마다 레코딩 아카데미가 방탄소년단을 종합 부문에서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댓글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은 방탄소년단이 오직 자신들의 노력, 진정성, 그리고 규율만으로 정상에 올랐으며 13년간 쌓아온 것을 확인받기 위해 어떤 시상기관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어권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뜨겁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공유하며 방탄소년단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집단적 존엄성의 행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이 RM이 과거에 남겼던 한 문장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래미를 받든 받지 못하든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고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아미의 지지라는 취지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지금 이 순간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회자되고 있으며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미리 내다본 예언처럼 느껴진다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만약 결국 다른 K-팝 아티스트가 이 부문의 출품에 그래미 역사상 첫 아시아팝 트로피를 받게 된다면 방탄소년단 없이 이루어진 이 인정이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를 지닐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결과가 방탄소년단의 부재로 인해 거의 영구적으로 그늘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어떤 아티스트든 제안받은 인정을 받아들일 완전한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방탄소년단이 거부하기로 한 시스템을 지지하거나 커뮤니티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레코딩 아카데미는 방탄소년단의 결정에 대해 어떤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모의 발표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어지는 이 침묵은 이미 그 자체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카데미가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몇 주 동안 돌던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딱히 할 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초기 침묵은 이제 방탄소년단의 성명만큼이나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팬들이 지적하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주요 음악 시상식, 즉 그래미,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가 모두 이미 K-팝 전용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방탄소년단의 이번 선언이 전체 시상식 지형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팬덤들이 K-팝 전용 장르를 만들 때마다 비슷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시상식 산업 전체가 아시아 음악 관련 부문을 설계하는 방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배경화면, 디테일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거의 곧바로 커뮤니티의 별도 화제가 된 부분입니다. 게임 속 티어에 대한 농담을 넘어서 많은 팬들은 이것을 게시물 전체의 톤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제스처로 해석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지금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거의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디테일이지만 커뮤니티는 이것을 정말 애정 어린 재치로 읽어냈고 솔직히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 그룹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몇 주 동안 2027년 그래미를 둘러싼 대화는 전적으로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어떤 부문에 경쟁해야 하는지, 어떤 곡을 어디에 보내는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그들에게 특정한 구조적 한계를 지운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많은 후보 지명을 쌓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업계가 그 전략을 체스판처럼 논의하는 동안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커뮤니티는 사실 처음부터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안에서 더 잘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술적 정의를 대변하지 않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게임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였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부문이나 자격 규정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신들의 음악이 어떻게 이해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경쟁하기 위해 지역적인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언어나 출신, 지역이라는 추가 조건 없이 세계 어느 아티스트와도 정확히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작품으로서 말입니다. 13년 동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계 기록을 깨운 끝에 방탄소년단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룬 것을 확인해줄 레코딩 아카데미의 트로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전 세계가 이미 그 인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연 하나하나, 기록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항의의 표시로 그래미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음악 산업은 이전에도 거물급 아티스트들이 아카데미의 기준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시에는 위험해 보였던 그 제스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력의 실수가 아니라 예술적 진정성의 행위로 기억되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보이콧을 그 아티스트가 영향력을 잃은 순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 아티스트가 자신의 예술이 어떤 기관의 승인 도장 없이도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한순간으로 기억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사례가 다른 그리고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 자신의 커리어와 목소리를 가진 7사람이 만장일치로 동시에 같은 자리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당열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대다수에게 이것은 단순히 잘 계산된 사업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신들의 음악이 어떻게 이야기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함께 만들어낸 공유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리당이 올해 가장 많이 들려진 앨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약한 위치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며 상업적 실패에 대한 변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이번 보이콧에 그 모든 상징적 무게를 실어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은 잃을 것이 없던 사람의 제스처가 아니라 자신들이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커리어에서 가장 확실했던 승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로 한 사람들의 제스처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번 결정이 다른 대형 음악 시상식들이 K-팝 부문을 다루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레코딩 아카데미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대로 나아갈까요? 다른 대형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방탄소년단의 선례를 따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 새로운 아시아팝 부문을 주요 부문으로 가는 디딤돌로 활용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새로운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혹시 레코딩 아카데미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사랑합니다.